세월호 참사 11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색 작업 현황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색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해군 해난구조대장 출신이시고요. 지금 수색 현황을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전반적으로 그 소조기가 이제 지나갔는데 또 다른 이제 그 해상 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현장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종자 가족들이 말씀하고 계신 왜 이렇게 더디느냐 하는 부분이 참 충족이 못 해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최선을 다하고 사투를 다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잘 그 현장과 잘 그 실종자 가족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부분 또 오해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또 날씨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을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위에 이제 그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에 이런 거에 대한 준비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발표를 한다든가 어떤 준비에서 설명할 시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기상 상황도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수색 초기에 비해서 이제 희생자 수색이 좀 더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수색 작업이 좀 느려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걸 지금 제가 간단하게 차트가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서는 늦어진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잠깐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체 제가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조금 당기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차트를 표시하는 것은 수면하에 다이빙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바지 위에는 이런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한 13명 정도 내지 11명의 한 팀이 돼서 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바지에 있는 주요 장비들은 이 다이바를 조종하는 콘솔이 있고 또 호흡하는 기체들이 있고 통신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잠수 후에 나오는 챔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지 위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바가 이제 내려간 것은 이제 2명이 내려가고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민간 잠수의 후가 장비를 이용하고 있고, 요거는 SS 마크 27 신형 장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빙벨도 사실 여기에 지금 스테이지를 하는 것이 이제 이용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게 스테이지군요. 그게. 예, 스테이지입니다. 예, 스테이지인데 지금 다이빙벨도 스테이지나 같은 기능이 똑같습니다. 더 이상 달라진 것도 없고요. 단지 스테이지가 더 유리한 점은 왜냐하면 실종자하고 다이버가 2명이 내려가면 실종자를 같이 구조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지가 또 좀 스페이스가 더 높고 편리하고 가볍고 또 올라가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이거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다이빙벨은 궁금해하시니까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이빙벨은 거기서 더 휴식을 할 수 있고 물 아래에서 머무를 수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들은 거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스테이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월호가 요 밑에 있습니다. 수면상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해저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려간 시간이 그 하강 시간이고요. 요 기간이 선체에서 수중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끝난 다음에는 이 감압 절차에서 상승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올라올 때는 이제 실종자와 함께 이 감압 절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래 할 때 다이빙 벨이 필요할 시기는 이 감압 절차에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이때 다이빙 벨이 또 필요하고 스테이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능은 같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다이빙 벨은 현재 수심이 깊을 때 이제 수중 감압을 할 때 상당히 조금 좀 있지만 현재 40m 수중에서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스테이지 안에 오히려 스테이지가 더 넓기 때문에 실종자가 3명이서 2명하고 실종자하고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편리하고 거기 또 자기 반전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이바는 또 다시 잠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감압하는 절차 필요한데 다이빙벨에서 하면 수중 체류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스테이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원래는 다이빙벨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예. 상황인 만큼 다이버가 좀 몸에 위험함이 있더라도 40피트에서 1차 호흡 기체를 바꿔서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종자와 다이버 같이 갑판에 올라오면은 실종자는 실종자도 따로 하고 다이버는 또 5분 안에 참바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5분 안에 참바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감압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테이블을 할 때 또 다른 다이버한테 위험을 주는 요소가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5분 안에 갑판에 올라와서 다이버는 참바로 가고 실종자는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모시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갑판에서 올라오는 상황도 매우 급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에 감압하는 시간과 또 갑판에서 하는 일은 건 다이빙벨은 상당히 시간 현지 상황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이빙벨이 있고 미 해군도 다이빙벨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지 지휘관들이 이 판단하기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실종자 가족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실종자 가족분께서는 제 말씀을 믿으시고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요. 또 이런 일을 의사결정하는 현지 지휘관이 미 해군 1급 다이버가 있는 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모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잘 이렇게 정리하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 시점에 실종자 수색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현재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얼핏 보기에는 다이빙벨은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희는 들었고 스테이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는 없는 그런 것으로 저희 지금 봤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그거 있나요? 말씀드리죠. 네. 지금 상황에서 다이버들이 쉴 수 있다 안 하다 편리함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수중에서 올라올 때 잠깐요. 제가 테이블을 잠깐 보면요. 여기 나와 있군요. 여기 가 나와 있군요. 예, 예. 현재 수심이 한 40m 되고 예. 그다음에 요 작업실이 1시간이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40피트까지 올라온 건 12분 예, 예. 내서 올라온 속도가 30피트 분당 예. 30피트 속도로 상승합니다. 예. 거기서 1차 스톱을 해서 산소를 호흡 기체를 교환해서 올라오는데 예. 요 기간 안에 이제 바로 올라오는 것이 지금 이제 스테이지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죠. 다이빙벨은 만약에 그걸 하려면 213분이라는 수중 감압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 또한 그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다이버와 실종자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수중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필요 없이 현재 다이버가 좀 위험스럽더라도 자, 원장님, 40피트에서 올라와서 하는 그럼 것이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한 것은요. 다이빙벨에서 쉬다가 다시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금 상당히- 말씀으로 그러면 거기서 쉬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쉬다가 다시 또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다이빙벨의 주 목적은 거기 있다가 예. 쉬다가 작업한다. 이 개념은 예. 요 다이빙벨은 약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 기법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스테이지도 그렇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장비 똑같은 기능입니다. 네. 예, 똑같습니다. 그것도 단지 위험한 거는 쉬었다가 한 시간 수중 작업을 하는 것이 그 상당히 몸 안에 호흡 기체가 많이 질소가 누적돼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런 시간을 1시간 더 한다. 다이빙벨과 2시간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2시간을 더 한다면요.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120분이죠. 수중 감압 분이 533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 동안에 감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올라와서 또 이 다이버는 다시 써야 예. 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더 이제 말씀을 의문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이빙벨을 이용하더라도 감압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체류 시간과 감압 시간이 예, 줄는 건 일단 그 맨몸으로
물로 내려갔을 때 수중에서 올라오면서 몸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좀 감압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거치는데 그렇습니다. 다이빙벨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 감압 시간들을 단축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예. 다이빙벨이라는 논란은 이렇게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돼서 현장에 지휘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에서 제 그 민간 반성인데요. 전문가가 다이빙벨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빙벨은 말이죠. 예. 그것보다는 현재 그 민간 잠수에 들어온 것이 후가 잠수 장비를 주로 씁니다. 무슨 장수? 후가. 그래서 바로 뛰어들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계속되는 잠수를 하게 되면 피곤하고 그러니 오히려 다이빙벨을 사용하지 말고 거기 있는 인원에다 더 추가로 인원해서 예. 그렇게 준진한다면은 원하는 부분도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다이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스테이지를 그러니까 안 쓰는 분들한테는 그걸 뭐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좀 현지 상황에서 이제 조류가 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조류를 놓고 조류가 센 경우에는 다이빙벨이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그 많이 경험이 있으실 다이빙벨에 텐데요. 내려가는 원리는 예. 이제 윈치나 크레인으로 해서 위에 달아서 그 하중으로 내려갑니다. 해저로. 예. 또 다이빙벨이 스테이지보다 훨씬 무게가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닥에 도착해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데 조류의 영향은 오히려 무거운 것이 더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조류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스테이지하고 큰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요. 실종자 가족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빙벨이나 스테이지나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지금 민간 잠수를 하는 이 부분에 후가 장비를 하는데 잠수 인력으로 충원해서 더 효과적으로 오히려 지금 거기에 마우스피스가 2개 정도가 돼 있다면 하나 더 추가 스탠바이 다이버라는 게 있기 때문에 3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2명이 들어갔든 한 명이 들어간다면 2명이 들어가게 해주고 예. 2명이 들어가면 3명이 들어가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탐색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크레인 설정해서 하는 부분은 현장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현장에 지휘하는 대책본부에서는 오히려 이 방법이 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원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에 그 투입하는 인력들이 그 가이드라인마다 2명씩 이렇게 제한해서 작업을 하는 게 더 많이 투입을 해도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없고 그 정도가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다고 저희는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더 인원을 투입하면 좀 더 속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가이드라인에 내려가는 다이버는 반드시 2명이 일조가 돼야 됩니다. 예.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수중의 깜깜한 부분에 뒤에 달고 다니는 줄이 생명줄이 있습니다. 엄브리컬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료 같은 격실을 돌다 보면 케이블이 어느 코너에 걸려서 예. 또는 불행스럽게 뭐 절단된다든가 그 케이블 안에는 호흡기도 들어가지만 통신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몸에 부력 장치 중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갑니다. 예. 그 영향을 주면은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2명이 들어가고요. 또 바지에는 스탠바이 다이버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저 스탠바이 다이버도 내려가서 코너에서 호출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이제 거기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후가 장비는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콘솔에 다이빙 기체를 주는 콘솔에 예. 그 부분에서 호흡 기체를 거기는 하나를 지금 현재 운영한다면 2개 분명히 제가 민간인 어떻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보통 다이빙에 넘버 1 다이버, 넘버 2 다이버가 보통 그게 기본입니다. 예. 거기다 스탠바이 다이버 3개가 기본이거든요. 예. 이 호출을 몇 개 사용하느냐. 그래서 내려갈 수 있으면 3명이 같이 내려가도
후가 장비를 이용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 후가 장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도 내려갈 수도 그거 있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설치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위험해서 그거를 자꾸 내려가야만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설치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없어도 들어갈 수 있죠. 가이드라인 설치할 때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 초기에. 예. 그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가이드라인의 주 목적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 현재 수상에서 지금 갖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리듬백이 없으면은 현재 이 선체가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위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가이드라인도 설치를 없는 상태에서 내려가면은 그 입구 찾는데도 몇 분 걸립니다. 그 짧은 예, 시간에. 그래서 줄 따라 내려가면 바로 입구가 돼 있고 앞에 지금까지 해온 그 경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바로 찾아가서 예. 그건 벌써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목까지 가는 그렇죠. 편리한 그다음에 길을 이제 마련해 주는 안에 거죠? 들어와서도 예. 이제 3층에서 또 4층을 가려면은 또 길을 또 새로 개척해야 되는데 일단 개척된 데는 그까지도 가야 돼 있습니다. 안쪽에도 예. 입구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 따라서 또 안쪽 가고 또 이 객실이 끝나면은 또 다른 객실 가려면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 또 안에 실내에 미를 예. 설치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위에뿐만 내려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선내에서 미루 같은 격실로 찾아가는 길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재 수색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요. 이제 좌연과 우연이 있는데 이제 그 아랫부분 수색을 하려면 이제 스쿠버 다이버 장비보다는 평형 잠수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장비가 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수색에서 가장 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게 효율적인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선체가 옆으로 누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표가 없는데요. 우선 그 3층과 4층의 밑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게 더 수심이 더 깊은 곳이죠. 예. 밑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수색 구조가.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수색 구조가 완료된 데는 그보다 더 우선 안 한 데를 먼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빙 하는 잠수사들이 구역을 설치해 가는데 새로운 길을 이제 오늘 했으면 여기는 안 하고 다음 구역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죠. 예. 예.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좌연, 그러니까 그 제일 아랫부분에 대한 수색은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애물들도 많고 또 수심이 깊기 때문에 수압의 또 영향도 더 클 수 있고요. 근데 그 작업을 또 진행을 하려면 지금 어떤 장비들이 좀 더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장비는 어떻게 현재 보시는지요? 상태에서 잠수 장비는 추가로 현재 상태는 그 예. 정도에서 합니다. 왜냐면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현재 SSD 잠수 장비가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스쿠버 장비가 움직이고 있고 후가 장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후가와 요거는 수면에서 공기를 주기 때문에 크게 보면 SSD에서 장시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걱정스러운 것은 스쿠버 장비입니다. 예. 그 스쿠버 장비는 우리 UDT가 쓰고 있고 해양경찰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의 수심의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약 40m 예. 이상 내려가면 질소 마취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심에 있는데 현재 수심의 고조가 올라가면은 37m 했던 게 한 40m에서 45m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감압을 철을 올라올 때는 감압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40m 넘어가면은 50m 피트 10피트 단위로 감압 테이블이 전개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스쿠버 장비는 올라올 때 자기가 스스로 실종자와 스쿠버 다이버 2명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예. 올라올 때 그게 가이드에 따라 올라가기는 오는데 속도 조절이 잘못 조절되면은 자기 자신이 마취 현상이 일어나서 지난번에 우리 UDT가 마비 현상이 일어났듯이 예, 잠수병이요? 그런 잠수병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잠수병에 대한 것을 스쿠버는 스스로 조정을 해야 되고 요 SD 장비는 갑판에 있는 사람이 바지에 있는 사람이 스테이지를 통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밟아서 해주기 때문에 예. 이게 안전하다고 스쿠버보다는 안전하죠. 그럼 수심 40m, 그러니까 좌연 쪽 그 제일 아래 선체를 지금 수색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경이나 이런 쪽은 그 장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민간 잠수사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 자기 라인에 따라서 임무가 구호돼 있고 그 섹터가 나름대로 계획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라인 따라서 현재 4개의 이제 라인에 맞는 각기 역할 분담은 현재 장비관은 스쿠바만 하여튼
최대 수심에 제한이 걸려 있고 아주 예. 위험한 상황에 조심스러워야 됐고 나머지 장비는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활당 구역 안에 찾는 것이지 요걸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아마 현재 상태로는 자기 구역에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자기 것만 담당할 겁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아마 가족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추가로 좀 더 요원들을 투입한다면요. 지금 수색이 진척을 못 내고 있는데 좀 그 속도를 좀 더 어느 정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예, 이제 가이드라인을 몇 개 더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5개, 6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일 앞에 선수 부분은 조타실 앞부분에 조금 수심이 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타실 앞부분에 그 가이드라인이 2개가 돼 있고 예. 뒤쪽에 깊은 수심 쪽에는 가이드라인 2개를 이제 저 뒷부분에 그 차량 진입하는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뒷부분 거기는 2개가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군 UDT하고 SSU가 그 담당하는 걸로 있고 예. 중앙은행 해경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로 더 이제 투입하는 부분은 추가로 투입할 수 없는 현지에서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현재 그 미뤄왔던 격실을 탐색하는데 가이드라인 따라가는데 현재 이것이 더 부족하다. 더 속도를 더 내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추가 라인을 더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해야 되고 예. 또 현재만은 해도 또 이제 그 현재 탐색하는 속도 진행 속도 오늘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내일 뭐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맞춤을 이루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다이버가 반복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내에 기체를 완전히 빼는 데는 13시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네.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 이내에 다이빙하는 것을 반복 잠수를 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반복 잠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해서 장비도 테이블도 따로 있고 그 반복 잠수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 다이버들은 반복 잠수를 하고 있는데 이 위험한 상황 하에서 제발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다이빙 닥터가 필요합니다. 예. 예,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에는 하여튼 전국에 있는 다이빙 닥터들 예. 현재 좀 모이게 해서 현재 24시간 돌아다니는 다이빙 시스템을 잠수를 치료해준 다이빙 닥터에 대해서 도움도 필요하고 예. 만약에 또 셀프 가이드가 온다 하는데요. 셀프 가이드한테도 특별한 임무를 줘서 현지에 있는 오퍼레이터나 작동인은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인의 인원 교체할 수 있는 문제, 또 거기 승조에 있는 다이빙 닥터 문제, 또 마스터 다이버, 슈퍼바이저 이런 것이 서로 교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준다면은 현장에 있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군 해난 구조대장을 역임했던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